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올해 65이 되신 순자 어르신은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던 그 밤이 벌써 일주일째였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초연금 때문이었습니다. 옆집 박 여사는 다달이 35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은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깎인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깎이는지도 모르겠고, 은행에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니 잠이 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도 비슷한 마음 아니신가요?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자니 직원이 뭐라고 빠르게 설명하는데 알아듣기 어렵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자 이 글씨는 작고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시죠. 자식들한테 물어보자 이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 하고는 며칠째 연락도 없고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마음만 답답해지는 게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순자 어르신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엄마, 그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좀 찾아봐.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서운한 마음에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지난달치는 절대로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2달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2달 동안 받았어야 할 약 70만 원,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알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인데 말이죠.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순자 어르신의 친구분이 소득이 몇만 원 차이로 기준을 넘어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 안 하셨대요.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올해 기준이 무려 19만 원이나 올랐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신청만 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었는데 모르고 포기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만 봐주시면 어르신들 마음속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선정 기준액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액보다 적게 버시는 분들께 연금을 드린다는 정부의 기준선이지요. 2026년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247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신 순자 어르신은 일단 한숨을 푹 내쉬셨답니다. 아이고, 247만 원이면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해 준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이 기준이 무려 8.3%나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만 19만 원이 한꺼번에 오른 것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순자 어르신의 친구분 이야기로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235만 원이라서 기준을 살짝 넘어 떨어지셨다고 했죠. 그런데 올해는 247만 원이 기준이니까 이제는 합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신 분들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생각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순자 어르신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눈이 번쩍 뜨이셨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셨어요. 도대체 소득 인정액이 뭐냐는 거였습니다. 그냥 월급 받는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은 월급 받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어들이는 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적금, 자동차까지 전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경제력이 있겠구나 하고 환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죠. 이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을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서 무조건 받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이 있거나 예금이 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자식 결혼시키느라 빚도 좀 있고 매달 일해서 돈 버는데 그래도 절대 안 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합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에서 버는 돈은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지요. 순자 어르신은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치셨답니다. 아하, 그런 거였구나. 지금까지 막연하게 안 될 거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우셨던 거예요. 자, 이제 순자 어르신과 함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득 평가액, 두 번째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부터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 어르신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소득 평가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급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가게 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 은행이자 소득, 그리고 매달 받으시는 국민연금까지 모두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어르신께서 일해서 버시는 월급에서는 무조건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도 무려 30%를 또 한 번 빼주는 것이지요. 순자 어르신이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되물으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순자 어르신의 둘째 아들 며느리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84만 원이 남지요. 여기에 0.7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58만 8천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만 원을 버시는데 정부는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이제 어르신들도 느낌이 오시죠. 한 달에 300만 원 버시는 분도 계산해 보면 129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일하시는 어르신들 충분히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드셔도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응원해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은 근로소득, 그러니까 몸으로 일해서 버시는 돈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받으시는 금액 전부가 그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으신다면 그 50만 원은 100% 소득입니다. 공제는 단 한 푼도 없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은행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로 봐주셔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죠.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면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순자 어르신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셨답니다. 바로 시차 문제예요. 이자 소득은 발생한 해와 반영되는 해가 다르다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 2025년에 발생한 이자는 2016년 4월부터 소득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작년 이자 소득이 아직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신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정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수첩을 꺼내 들고 이 모든 내용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셨답니다. 어르신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계산인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순자 어르신과 함께 하나씩 풀어나가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들을 정부가 살펴보면서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매달 이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 하고 환산해서 소득에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정말 큰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이 갑자기 현금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이 정도 재산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 빼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서울이나 부산처럼 큰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을 공제해드립니다. 순자 어르신께서 사시는 곳이 서울 강북구이니까 1억 3,500만 원을
빼주는 것이지요. 순자 어르신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으로 5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뺍니다. 3억 6,500만 원이 남지요. 바로 이 3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어떠세요? 생각보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따로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셔도 그건 계산에 아예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2천만 원이 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순자 어르신께서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답니다.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이 딱 2,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만 계산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빚이 있으시면 그 빚도 재산에서 빼드린다는 사실, 이건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은행 대출이 있으시거나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시면 그것도 다 재산에서 차감해 드려요. 예를 들어 집 가격이 5억 원인데 은행 대출이 2억 원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재산은 3억 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르신들께 정말 유리한 부분이에요. 순자 어르신께서 여기서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더니 손뼉을 짝 치셨답니다. 3년 전에 큰딸 시집 보내면서 받은 대출이 아직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그 빚도 재산에서 빼준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셨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 2천만 원도 빼고 빚도 다 빼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에 1년에 4%를 곱한 다음 그것을 12달로 나누면 됩니다. 바로 그 숫자가 한 달에 재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복잡해 보이지만 순자 어르신 사례로 한번 직접 계산해 보면 정말 쉽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서울 강북구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은행 예금은 2,500만 원, 대출은 7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아파트 5억 원에서 서울 기본재산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3억 6,500만 원이 남지요. 여기에서 예금 부분을 계산해 봅니다.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합친 금액 3억, 7천만 원에서 대출 7천만 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재산은 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3억 원에 1년 4%를 곱하면 1년에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이 100만 원이 순자 어르신의 재산이 만들어내는 월소득 환산액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한 달에 40만 원 받고 계시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이 40만 원, 재산소득 환산액이 100만 원이니까 최종소득 인정액은 1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기준이 247만 원이니까 순자 어르신은 합격이지요. 이 결과를 들으신 순자 어르신,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며 걱정했던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201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에 34만 9,700원입니다. 작년보다 7,190원이 올랐어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지요. 부부가 두 분 다 받으시는 경우에는 55만 9,52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34만 9,700원이면 부부는 2배인 69만 원 정도 받아야 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순자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그게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원래는 그렇게 받아야 맞는데 정부가 부부 감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밥도 같이 해 드시고 집도 같이 쓰시고 공과금도 한 집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을 깎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논란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으신 부부에게는 감액을 안 하거나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어르신들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께서 정말 헷갈려 하시는 마지막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자 어르신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셨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한 달에 52만 4,550원 이상 받으시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순자 어르신은 40만 원을 받으시니까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서 일단 안심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더라도 받으시는 게 안 받으시는 것보다 무조건 이득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안 하시면 그게 진짜 큰 손해입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 정말 많으세요. 어차피 깎인다는데 뭐하러 신청해 하시면서요. 그러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날리고 계시는 것이죠. 1년이면 그게 100만 원이 넘고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됩니다. 어르신들 그 돈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신청 안 하시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이 부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셨답니다. 신청은 만 65, 살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 생이시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늦게 신청하시면 그 기간만큼은 절대로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 늦으면 35만 원, 두 달 늦으면 70만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무조건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가시는 방법입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 도와드리니까 모르는 거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인터넷이 익숙하신 어르신들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정말 좋은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직원분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못 나가시는 어르신들 이 방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두 가지면 기본은 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은 배우자 금융정보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전월세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임대차 계약서까지 들고 가시면 보증금 공제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순자 어르신과 함께 2016년 기초연금에 대해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며 걱정만 하시던 순자 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신청 다음날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큰아들에게 전화를 다시 거셨답니다. 얘야, 엄마 기초연금 신청하고 왔다. 한 달에 35만 원씩 받게 될 것 같아. 그러자 큰아들이 깜짝 놀라며 엄마 혼자 그걸 어떻게 다 알아보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때 처음으로 자식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도 이제 모르는 거 다 알아볼 수 있어. 아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아들의 미안한 목소리에 순자 어르신은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셨답니다. 어르신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뿐이에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후에 꼭 하셔야 할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력을 꺼내서 본인의 만 65 살생일 한 달 전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미 65이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둘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위치와 전화번호를 미리 메모해 두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2번이 번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직원이 집으로 와주십니다. 셋째, 신분증과 통장 사본 두 가지는 미리 봉투에 넣어서 현관 앞에 놓아두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이제 한 달에 35만 원이 어르신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오게 됩니다.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 이 돈은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니고 미안해하실 일도 절대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으셔야 할 돈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친구분들, 시장에서 마주치시는 이웃들에게도 한 말씀씩 전해주세요.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 35만 원의 소중한 생활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연금 파트너, 연금 백과사전의 연금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어르신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